야 뭐야 한동훈은 복당 금지가 아닌 건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의 제명은 해당 행위 때문이 아니래요. 아 이제 알았다. 한동훈은 그러면 복당이 가능한 거구나. 가능할까요? 이 앞부분을 보면 끝났죠. 한동훈 의원은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TV조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행위 복당 금지 발언 한동훈 겨냥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재래식, 푸세식, 똥뚝간 뒷간 언론들은 헤드라인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칩니다.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없지만 이 제목을 보면 지금 친한계가 약간 두근두근할 수도 있거든요. 야 뭐야 한동훈은 복당 금지가 아닌 건가? 막 두근두근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장동혁 이거 알고 보니까 한동훈은 봐주나? 뭐 이렇게 망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저 헤드라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저 겹다운 편 어디서 나왔냐, 오늘 뉴데일리 TV에 그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이라는 이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은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거네. 예, 한동훈의 제명은 해당 행위 때문이 아니래요. 아 이제 알았다. 한동훈은 그러면 복당이 가능한 거구나. 가능할까요? 이 앞부분을 보면 끝났죠. 오늘 아침에 난리 났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인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범죄가 해당 행위도 되죠.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이라는 공간에서의 범죄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행위 같이 가벼운 표현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해당 행위 그 이상의 범죄 행위다.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명을 한 것이다. 물론 범죄 행위,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보면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에 포함되죠. 범죄 행위가 더 무겁고 더 큰 거죠. 그 범죄 내용이 당에 해를 끼친 행동이 됐죠. 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이름을 걸고 그 당원으로서 여론을 조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새롭게 당원 가입한 한동훈의 가족들, 원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막 가입해서, 심지어 한지훈 같은 경우는 아직 책임 당원도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연령이 미달됐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반 당원 상태에서 여론 조작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해를 끼친 게 맞죠.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당에 해를 끼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의 수사에 이미 IP 등 자료들을 넘기면서 협조를 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뭐 복당이니 뭐니 그런 거는 그냥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복당 이야기도 못해.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미묘하게 제가 어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품 한계가 한동훈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한동훈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 안 그랬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의 변화가 뭔지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게 요거죠.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부쩍 올라가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 가능성이 거의 지워지다 보니까 당권이 장동혁한테 계속 있을 가능성을 우려를 한다면 한동훈 복당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행위가 안전한 행위, 보험 드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품 한계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되게 우습고 민망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중앙일보입니다. 다른 뉴미디어도 아니고 최고 재래식 똥뚝간 장사 망해서 주인 바뀌기로 예정되어 있는 뒷간 똥뚝간 재래식 똥냄새 나는 방송 똥앙일보입니다. 똥앙일보. 똥아일보, 똥앙일보, 똥선일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너무 저질스럽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편집해야겠다.
예. 자, 한동훈 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품한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품한계라고 일부러 분류하는 겁니다. 여긴 친한계는 아니니까. 친한계는 아닌데 한동훈도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다 한동훈이랑 척졌던 사람인데 한동훈한테 척진 그 과거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한동훈이 나중에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막아도 못 막아서 한동훈이 이제 다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한동훈이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나한테 칼질을 한다. 그 칼질은 공천 탈락이다. 이런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은 한동훈도 품읍시다. 한동훈과 통합합시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현이라고 지금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희가 한 2주 전 방송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품한이다. 네, 한동훈 품한, 의원을 네. 품어야 한다. 이런 참 분들이 잘했어. 네. 잘했어. 그래서 그 품한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약간 당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와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히면 그 사진이 또 보도가 많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여의도에서 약간 그렇게 되니까 네네. 이제 자, 보세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동훈하고 막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고 막 웃으면서 서로 사진 찍히고, 그 다음 뭐죠? 포럼 모임 같은데 막 초대하고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또 포럼 진행하고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동훈 막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 한동훈이랑 사이 나쁘지 않아요라고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주변에 다 애매한 사람들 잔뜩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양양자는 왜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잔뜩 있는데 보시면 뭐야 친한 게 아닌데? 라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친한 게가 꽤 많이 있고 친한 게가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 상황들이 전에는 뭐 이런 어떤 뭐 한동훈과 관련해 가지고 눈치 보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눈치 보기 시작한 게 이 여론조사가 나온 것과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전만 해도 뭐였죠? 장동혁 대표 3%, 장동혁 대표 3%, 한동훈 32%. 이거 가지고 막 잡아 돌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 달 지난 걸 가지고 막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심지어 뉴데일리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 카카오톡 얼주소 웹조사 방식으로 했던 터치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에 가까운 그걸 가지고 TV조선에서 막 돌렸잖아요. TV조선에서 뉴스 보도도 하고 심지어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료 화면을 쓰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거는 허상이었다. 역시 조사 방식에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이렇다. 그리고 가장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가 다 이렇게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다시 상승하고 거의 회복하고 거의 선두권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은 한길 리서치 기준으로는 둘이 합친 것보다 크게 나온다.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다시 얘네들이 한동훈이랑 같이 사진 찍히는 거를 꺼린다. 김기현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쪽을 취재해 보니까 그렇다. 들어보세요. 이제 한동훈 의원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또 자꾸 그렇게 정치적 이미지가 그렇게 비추면 약간은 본인들 입장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또 괜히 같이 사진 찍혀가지고 정치적인 친한 이미지로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친한 게 이미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가 된 걸로 이미 장동혁이 이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기성 정치인들이 진짜 느려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명백하게 한동훈에 대한 강한 비토와 장동혁에 힘 실어줘야 된다는 스탠스, 전 정해져 있는 스탠스지만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관찰을.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변화가 어떤지 이런 걸 관찰할 때 아주 빠르게 저는 그 당시에 재선거 국면 가기 전에 이미 출구 조사를 발표했던 그 시점에서는 거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개표하고 나서 광역 4개고 기초는 거의 절반 가까이 45%를 차지하는 순간 장동혁 나쁜 성적표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괜찮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파 진영의 서포트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갔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 재선거 참정권 문제 이슈로 몸을 갈아서 뛰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바닥 민심의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김기현, 나경원은 자기가 당권 잡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윤상현, 심지어 정점식도 오락가락했었죠. 정점식 최근에 입장 바뀐 거 보십시오. 정점식 최근의 입장은
윤리위징계 강하게 해야 된다. 기강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는 거예요. 그걸 그 앞에 전제를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당 중심으로. 당 중심에서 그립을 강하게 잡아라. 당 중심엔 누가 있죠? 장동혁이죠. 장동혁. 당 중심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그리고 최고위가 그립 강하게 잡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징계해라. 그 분위기는 장동혁이 가령 지지를 3% 받고 있을 정도로 정말 힘이 없을 때는 그런 말 못하죠. 그 얘기했다간 같이 무너지니까 장동혁이랑. 그냥 흐름이 넘어온 거예요. 다. 흐름이 다 넘어간 거야. 끝난 거야.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겁니다. 자, 당내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이런 거예요.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어떤 욕을 했냐면 지금 무소속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영원히 복당을 금지한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우리 당 후보를 돕게 된다. 우리 당 후보들도.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당 후보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된다. 왜? 우리 당은 2, 3년 지나면 다시 복당을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반복해 왔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 뭐 강하게 징계하고 제명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대선 때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복당 받아주고. 또 총선 때 후보 없으면 또 복당 받아주고.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제명하거나 아니면 제명당하거나 뭐 자기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뭐 복당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2, 3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2, 3년 안에는 선거도 없기 때문에 예.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질러버리고. 예. 그런데 그래서는 저는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영원히 우리 당의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후보를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해서 키워서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야지 그냥 받아주고 사람 없으면 아예 저 사람 복당 받아줘서 결국 또 우리 후보로 만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태 의원 설명에는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복당한다? 그 자체가 나쁜 전례가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런 의견을 어디에서 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저거 계속 받아주니까 이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의견이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사례잖아요. 지금 한동훈을 만약 복당을 받아주게 되는 경우에 한동훈한테 줄을 섰던, 그래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앞장섰던 실제 해당 행위를 한 배현진 같은 자들이 같이 용납되고, 그러면 그 사례가 앞으로 다른 케이스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우리 당 떨어뜨리고 그걸 또 돕겠다는 배지들이 나서고 그런 식으로 개파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거 계속 당이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다? 아니, 당원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 원내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한동훈이 지금 복당이 불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범죄여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무소속 출마하고 거기에 대한 나쁜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습을 끊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도 복당을 못하는 거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금지하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이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걸 꼭 한동훈한테 겨냥할 필요도 없이 한동훈은 이미 이런 이유로 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 당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중에서 유난히 나서서 품한계 활동을 하는 바보같이 눈치 없는 그런 몇몇 일부 중진도 포함된 그런 바보들만 눈치 없이 맞을 소리 하다가 이제 좀 맞고 나니까 겁나가지고 그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기현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케이스들은요, 여러분들이 김기현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나 전화하거나 혹은 김기현 의원실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 끼친 거예요. 영향 끼친 거, 그게 다 영향 끼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폭언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걸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고, 그리고 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중요한 건 논리 그리고 사례, 전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화법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같이 포섭이 되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어야지 잠깐만 나 점점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울산 지역에서 더 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메시지를 낼 때는
직격하는 직접 보내는 메시지를 낼 때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셔라. 여러분들이 감정 배설하는 건 그 다음 상황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감정에 의거해서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상황은 감정이 더 상하는 상황으로 반발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뭐 탈당하라 뭐 그런 것도 이야기 좋은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 논리와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경어체가 낫다는 겁니다. 정말 매운 이야기를 경어체로 예의 있게 보내는 것도 좋은 거죠. 예. 마저 조금만 더 볼게요. 어떤 얘기가 더 있었는지를.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런 사람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있는 조직보다도 저는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뺄셈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예.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음. 그보다 더 뺄셈은 없습니다.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그것보다 저는 조직에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마이너스가 뭔데요? 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사람 한 명을 데려오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간첩 한 명 데려오면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입니까?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적군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게 하는 것이 그게 플러스입니까? 진정 플러스는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게 플러스입니다. 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늘어나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늘 하던 얘기죠. 예? 아니 플러스를 할 때는 플러스 인자를 더해야지 모두에게 유익하죠. 마이너스를 더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산수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수학까지 갈 필요도 없이 초등학교 산수에서 배우잖아요. 더하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100 하면 그냥 빼기 100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당에서 해당하는 모든 사람 다 빼잖아요. 그럼 우리 전투력 더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민주당은 그걸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수박 깨기?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걔네들 어떻게 됐죠? 총선 전에 뭐 반년 전부터 수박 깨기 해가면서 막 수박을 당사 앞에서 막 박살내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잖아요. 그 귀엽게도 막 수박 모형 만들어가지고 쪼개는 방식으로. 먹는 수박은 워낙 비싸서 그거 안 깨더라고요. 그런 퍼포먼스 했었잖아요. 그 개딸들이. 그리고 실제로 공천을 할 때 그 수박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거 공천 학살당했죠. 절반 이상 공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치렀는데 자 보세요. 국민의힘식 사고방식이면 통합해야 되는데 저렇게 분열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진다 하잖아요. 어떻게 됐죠? 일단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상존하는 것이고 그걸 일단 그걸 이제 뭐 고정 변수가 아니라 고정으로 놓고 민주당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겁니다. 선거 결과 수박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수박을 정리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그들 입장, 좌익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인자를 더하지 않고 뺐더니 흑자가 난 거예요, 선거에서. 우리가 막 야만적으로 막 수박 깨기 뭐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색출 작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색출할 필요도 없어. 그들이 다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막 색출해내고 막 덮어 씌우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공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 쓰는 것도 아니야. 지들이 이름을 올려버리는 거지. 해당 행위.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계속 어떤 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애를 쓴 것들은 싹 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적어도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지 못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원내 동료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를 한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뺄셈정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뺄셈정치입니다. 예.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대표한테 당신 물러나라고 하는 게 뺄셈정치입니다. 그런 거 정리하겠다고 하는 대표 물러나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은 덧셈정치고 예. 우리 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뺄셈정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뺄셈정치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과정 그리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송호석 원내대표도 의총에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건 해당 행위죠. 네. 그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예. 전쟁에서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 해당 행위를 했지만 뭐 당선되지 않았냐? 그리고 아니면 당선된 사람을 도운 것은 이겼으니까 되지 않았냐? 예.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예. 결국은 우리 편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우리 편을 향해서 난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 편을 죽여놓고 상대 적을 이기게 만들어놓고 적이 이겼으니까 우리 편 죽인 거는 용서받아도 되지 않냐? 나는 결국은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편 죽인 게 뭐가 되냐? 라고 하는 거 예. 저는 그거는 그냥 예. 진짜 이걸 궤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야말로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조금 불편한 질. 자,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당권파 아닙니다. 당원파입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혹은 뭐 본인 스스로 본연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당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정치라는 건 무슨 뭐 정치가 고정불변의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는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정치를 변화시키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말하자면 우리 정치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저는 120% 당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목소리 내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요, 힘을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최대한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옳은 방향으로 쇄신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권한의 강함, 그 세기가 더 강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